안녕하세요. 혹시 기초연금? 이거 당연히 평생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? 그런데요, 곧 닥칠 아주 중대한 변화가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진짜 이야기가 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기초연금? 그거야 당연히 나라에서 평생 주는 거지 하고 말이죠. 근데요, 이제 그 믿음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이제 보장된 평생연금이 아니고요. 언제든 탈락할 수 있는, 뭐랄까, 하나의 생존 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노후 자금, 내 연금은 과연 이 변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괜찮을까요? 오늘 이 시간은요, 바로 이 불안감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기초연금이 이제 그냥 나이 들면 받는 보장된 혜택이 아니고요.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급여로 재설계되고 있다는 거.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온 기준이 있었죠. 바로 소득 하위 70%. 다들 이 안에만 들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말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겁니다. 왜냐면요, 정부가 하위 70%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두는데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. 이전에는 아예 없던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새로운 천장이 생기는 겁니다. 앞으로 이게 바로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될 거예요.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? 원래 하위 70%는요, 그냥 우리 노인분들끼리 상대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였어요. 그래서 다 같이 좀 잘 살게 되면 그 기준선도 같이 쑥 올라갔죠. 그런데 이 새로운 중위소득 천장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. 이건 노인분들 자산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절대적인 천장이 딱 생겨버린다는 뜻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. 아,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요.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노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라는 점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셈입니다. 이 그래프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5년 뒤에는 수급률이 65%, 10년 뒤엔 60%, 와, 30년 뒤엔 절반인 50%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. 이게 바로 자동 축소 효과라는 건데요. 정부가 굳이 연금 깎습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요. 시간이 흘러서 우리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오르면 저절로 저천장에 머리를 쿵 부딪혀서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요? 이제부터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배경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주한 재정적인 압박에 대해서 한번 중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2026년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무려 778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된대요. 이게 2014년에는 435만 명이었거든요. 불과 12년 만에 거의 2배로 폭증한 거예요.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 속도가 그야말로 재정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. 미래 비용은요, 더 심각합니다. 지금 이 제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년에 46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이 막대한 비용이 바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원인인 거죠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, 이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이제 시점을 국가재정에서 우리 개개인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룹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.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. 예전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자다 하는 분들만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. 근데 이제 타겟이 바뀌었어요. 바로 어중간한 중산층, 어르신들입니다. 이전에는 나는 뭐 당연히 받겠지라고 안심했던 바로 그분들이 이제는 위험군에 포함되는 겁니다.
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. 소일거리라도 해서 근로소득이 좀 있거나 당장 현금은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,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교적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요.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탈락위험군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진짜 자신도 모르게 탈락의 원인이 되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거든요. 이걸 모르면 정말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정부는요,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.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무서운 개념을 쓰는데요. 쉽게 말해서 정부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가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. 여러분의 집, 차, 예금까지 전부 다 월소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볼게요.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 소득은 200만 원인데 정부가 계산하는 내 가짜 월급은 저 아파트 값까지 합쳐져서 순식간에 불어나 버리는 겁니다. 그럼 탈락 기준을 훌쩍 넘게 되는 거죠. 정말 무서운 계산법 아닙니까? 자, 그럼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안 되는 큰 현금 인출. 이거 자녀한테 몰래 준 걸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. 또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녀 돈을 내 통장에 잠시 보관해 주는 거,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보험의 해약 환급금.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가짜 월급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 결국 오늘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나의 은퇴 설계,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다. 더 이상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얼마나 똑똑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